4년 된 것 같아요. 디스크 수술 받은 지가. 디스크 수술 받고, 그때 제가 이렇게 수술실에 실려가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몸이 파업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좀 들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왔을 때 선생님이 되게 걱정해 주면서 진짜 시인처럼 말하더라고요. 이제 제 몸이 파업을 하는 거다. 하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몸의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냥 분규를 하는 거다. 몸의 말 좀 이참에 들어주라. 저는 항상 내면 세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온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마음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삶 너머의 삶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근데 그분의 얘기는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몸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일찍 듣는 사람은 40 초중반? 조금 늦게 들리면 50 넘기 시작하면 그 몸의 소리가 계속 말을 하는데 다만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알아먹거나 아니면 듣고도 그 말하는 대로 전혀 안 해주거나. 그러니까 그 몸의 소리라는 게 건강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집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교집합으로 건강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건강이 나빠졌다는 건 단순하게 몸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 오랫동안 뭐 먹는 거든 사는 방식이든 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든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거든 그거에 대한 총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 아예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허리가 아예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독한 놈인 것 같아요. 그때 휠체어 타고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킨 놈들도 독한 놈이고 시킨 놈들도 독한 놈이고 한 놈도 피차일만 독한 놈인데, 근데 그거는 참 김창옥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살아서 전쟁 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진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드물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좋은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먹거리에 대해서 항상 다이어트를 말하고, 그래도 뭔가 김창옥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20년을 저는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내 뭐 열정이랄까 몸의 힘이랄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렸다가 이제 그때 이제 부러지고 그 소리를 들었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중지가 됐고, 그리고는 나는 뭔가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의자에 못 앉아요. 처음에 막 뛰어다니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짝 걷다가 서 있다가 어디에 이렇게 짚었다가 지금은 의자에 좀 앉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도 있는 것 같아요. 눕는다든지 소파에 이렇게 한다든지. 누움의 마지막 단계는 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삶을 잘 살아서 이제는 평온하게 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영상을 봤어요. 선생님 사실 되게 체격이 있으셨는데 되게 많이 이제 투병하면서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령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뭐 이런 주제로 봤는데, 그런 영상을 그렇게 보기 쉽지 않거든요. 이전까지 그런 영상을 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삶을 잘 용기 있게 덤덤하게 맞아들이는 어떤 누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죽음에 그냥 두려워하고, 아니면 보통 우리는 준비가 안 됐거나 억울하고
내 사랑을 찾지도 못하고 내 정서의 땅을 찾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냥 앉아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4년 만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 이거 책협찬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정말 거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예요. 이 C.S. 루이스가 삼촌마귀가 조카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31가지 방법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 그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야, 너 인간들 괴롭히지 마. 너 왜 인간들을 괴롭히니? 악마한테. 네. 이제 조카 악마한테. 인간들을 괴롭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려. 내가 1000살이 돼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있거든. 인간 잘 되게 해줘. 너 악마가 인간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게 아니야. 계속 잘 되게 해줘.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일이 잘 되면 자기의 영혼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야.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인기가 많아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소유와 지위가 높아지면 인간은 자기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계속 걔네들을 도와줘.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에, 그가 삶의 방향을 틀기 전에 그때 그냥 그 사실을 알게 해줘. 그러면 걔는 방향을 바꾸기엔 이미 너무 삶의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누가 너처럼 그 지식 없이 지혜 없이 무조건 방해하니. 인간은 자기의 일이 안 되면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 그리고 절대자에게 겸허하게 나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 인간을 계속 잘 되게 해줘. 이렇게 계속 반어법으로 글을 써 나가거든요. 근데 글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은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 고통은 삶의 절대성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일 수 있죠. 그 첫 소리를 들은 거겠죠. 고통으로. 그게 뭐 하늘이 뭐 해라, 뭐 이렇게 들어라, 이런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소리는 진동이거든요. 근데 통증도 진동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만큼의 강력한 진동이 통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고 정신을 차리면 그 고통에서도 진동을, 메시지를 느낄 수 있겠죠. 일단 그 정신을 차리는데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건 삶을 엄청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딱 끝났다고 해서 사람이 가만히 딱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정신 차리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내가 차렸다 이게 아니라 막 이 진동값이 세다가, 왜냐면 20년을 너무 뺑뺑이를 막 그냥 이걸 돌려놨으니까. 기존에 하던 제 삶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이거든요. 일감이잖아요. 정말 극한의 것 한두 개를 내버려 두고는 다 정중히 거절해요.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제 중년의 시작은. 그러니까 그 거절을 못하면 머리로만 새로운 세상을 살고 몸은 옛날 세상을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용기와 열망이 있어야 기존 세상의 제한을 돈이든 관계든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70%는 빈 공간으로 두려고 하고요. 20, 30은 이 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다시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근데 정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멋진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쩌면 평범한 구독자들이 보기에 저거는 김창옥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적처럼,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또 기적 같고 되게 큰 일이고, 큰 일인데 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 집 제 집도 아니에요. 이거 연세예요. 연세라는 게 제주도의 그 집세 방식인데 월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한 번에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를 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되게 낯설게. 그 사람이 이승철 씨였어요. 이제 몇 년 전, 3, 4년 전에 같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승철 가수님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캠핑장이 있는데 그 캠핑장 안에 일부 지역을 이렇게 렌트를 하셔가지고 캠핑카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며칠씩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콘서트가 끝나고 촬영이 끝나더니 저희를 초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막 요리해주고. 제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형이니까 하시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거 못해요. 저희 이 시간에 다 돈 벌어야 돼요, 형. 근데 그때 그 형이 엄청 좋은 차를 타시거나 무슨 막 명품으로 두르시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주 구촌동의 캠핑장 한쪽을 그 캠핑장이 본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캠핑장을 이렇게 부분을 임대를 하셔가지고 캠핑카 하나 두고 그냥 거기 앞에서 이렇게 뭐 좋은 음식에 와인 좋아하시니까 와인 마시고 콘서트 끝나니까 그 팬클럽 분들이 수고해 주시니까 그분들 여기 와가지고 또 막 식사해 주고 막 요리해 주시고 또 저희 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감히 소망하지도 못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근데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어느 날 툭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승철 씨 만나기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한 5, 6년 봤어요. 강연하러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니까 알고리즘이 한국 기행을 추천해줘요. 또 한국 기행을 보잖아요. 외국에 그 팬티 하나만 입고 짝대기로 막 땅 파가지고 그 두 명이서 남자 둘이서 대사 하나도 없이 1억 뷰씩 나와요. 지금 제가 빤스를 입어야 돼요. 이런 옷을 입을 때가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한 지 제가 보기에는 5, 6년 만에 시도를 했어요. 시도했는데 다 안 돼요.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냥 후회만 돼요. 너무 살던 속도와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패턴을 바꾸니까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서는 게 아니라 끽 소리 나면서 열이 나면서 소리 나면서 계속 못 도는 거예요. 그게 다시 4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게 된 지 4년이고 시도한 지 이래저래 따지면 뭐 진짜 소망으로 생각하면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형, 그건 형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건이 못 돼요. 저는 아이도 셋이고 또 강의를 안 하면 저는 벌이가 없어요. 제가 하루하루 뛰어야만 그게 되고요. 저는 안 돼요.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 안 게 뭐냐면요. 저는 여유가 불안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유가 저 언덕 뒤에 있는 것 같으면 나 알겠어. 저 언덕 뒤에 여유가 앉아 있다는 걸. 근데 이 언덕을 넘어가기 전부터 어색하고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깊숙한 곳에 있었을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제가 쇼핑으로 쓴 게 제가 보기엔 얼마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통신보안이니까. 이걸 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억울해가지고 쓴 돈이 얼마였나?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썼을 거예요. 보상으로. 밤늦게까지 혼자 막 여기를 정리하면서 전 살짝 눈물이 나려고 그랬거든요. 큰 성당, 아무도 없는 성당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느낌?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 감사함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감사함이 있겠죠. 그게 절대적 신에 대한 감사함만이 아니라 뭐 제가 이런 생활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하는 모든 여러 상황들이 있거든요. 인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또 이 집을 되게 어렵게 찾아준 친구도 있고 또 고맙게 이 집을 렌트해 주신 집 주인분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아온 저 자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 마당 저기서 저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각자 자기의 그곳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요. 억울하지 않게. 제가 만약에 예전처럼 살다가 사건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저는 진짜 억울해서 떠돌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조금 어떤 좋은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 스스로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좀 살면 내가 무덤에 잘 눕겠다. 희한하게 화장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삶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많나 봐요.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외국의 어떤 대학에서. 제가 그 대학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인간이 언제 공포를 느끼나 봤더니 몇 번이 있는데 깊은 물에 있을 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이런 때가 대부분인데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딱 한 번인데 얘네들보다 더 많이요. 그게 언제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동의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한 5분 말해봐요 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인데 한국은 이런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육이 별로 없다고요. 네? 일단 식탁에서도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나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나갈 복이 있어? 그러니까 뭐로 쳐맞을까요, 대가리를? 아니 밥 먹을 때도 복 달아난다고 하고 다리 털면 또 복 달아난다고. 복도 없는 집에 가뜩이나. 그런데 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 최고인 교육인데. 질문 많이 하면 눈치 주고. 근데 외국 애들은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인터뷰도 잘해요. 막 노숙인 워싱턴 DC에 거기에 노숙인 인터뷰하는데
난 무슨 대통령인 줄 알았어. 영어도 잘해. 말도 엄청 잘하고. 막 이 나라의 문제점 딱 TV에 기죽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그리고 애들도, 외국 애들은 애들처럼 말 안 해요. 애들한테 인터뷰하잖아요. 그래도 무슨 독립된 인격체가 말하듯이 말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국민학교 몇 반, 이렇게 말하는데 걔네들 이렇게 왜 이렇게 툭 그냥 말하지? 그러면 전 어디서 그 교육을 받았나 봤거든요.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때에 25, 6, 7 이때에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교회 청년부가 한 200명, 250명 딱 요 정도였어요.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뭐 같이 청년 모임을 하고 축의라는 시간이 있어요. 축의. 그러니까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축하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뭐 이제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또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 사회자를 저한테 시킨 거예요. 그때 처음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시간 지나서 뭘 알았냐면 여기는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뭐 안 한다고요? 평가를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대부분의 교육은 주로 평가예요. 그러니까 뭘 딱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칭찬하죠?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는 개 훈련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잘했어는 내 위주로 남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근데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게 칭찬이냐면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놀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남자들은 외국에서 온 막 여자들 꼬시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자만 먹어보고 이태리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이태리 가보면 이태리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지나가면 감탄을 하거든요. 아벨라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벨라. 그러니까 이 뉘앙스도 아벨라 이건 아니죠. 아벨라, 개파라이요, 계란이요, 칼가라이요.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할렐루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띄웠잖아요. 아벨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벨라. 왜 이렇게 매정해요 사람들이? 아벨라. 이게 아니라 아벨라. 뭔가 이렇게 놀라는 기운이 있잖아요. 손 제스처 하면서 이렇게 아벨라,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그거 알죠? 꿀찍어 먹는 거, 하얀 거, 토핑 없는 거,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나오니까 환하게 웃으시네. 자, 그러니까 놀란다고요. 내가 저 대상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20년 정도 강연이라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강사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한 실수가 뭐였냐면 저한테 뭘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지금 3번째 단계에 있거든? 넌 근데 앞으로 70단계가 있어. 너 뭘 잘하잖아요? 자만하지 마.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요소를 소개할게요.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뭐가 죽는다고요? 기가 죽어요. 제가 보기엔 초보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도 기가 죽으면
금메달 딸 사람 동메달 따고 메달권에 들어가는 사람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그 형들 누나들이 내 기운을 살려줬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 왜 MC를 그렇게 보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되면 근육이 땅땅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뇌로 가야 될 산소와 혈관을 원활하게 못 보내요. 그러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몇백 번, 몇십 번 실수해도 자꾸 뭘 살려줘야 돼요? 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 누나 형들이 그걸 몇 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기하러 나오면 그때부터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막 어떤 형은 막 이렇게 막 끝나고 교회 끝나고 막 이게 저기 교회 뒤쪽에서 담배 피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변호사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경희대 법대 다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은 이래요. 막, 야 창호가 나 진짜 교회 나오는 거 나 진짜 예수님 반 너 반이다.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이게 내가 지분을 예수님하고 반반 먹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사람인가? 와, 그게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97학번으로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20 몇 년 됐잖아요. 근데도 그 형의 그 담배 피면서 하던 대사가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있어서 저 형이 좋구나. 형들이, 누나들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까불면서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게 좋다를 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악은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성악은 더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성악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리라는 게 남보다 자리 아니라 들숨날숨으로 우리가 하는 삶이든 우리의 일이든 우리의 관계든이 순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교육 체계와 우리의 인식 체계의 상당 부분 많은 게 제가 보기엔 제가 성악을 배울 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는구나. 내 인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이번 생은 뭐라고요? 걸렀다. 그리고는 회색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의 기운을 세워줬던 그 형 누나들 그리고 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큰 모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선생님이 되었고 선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를 깨워주려면 제가 보기에 진짜 필요한 건요. 교육이 아니라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 잘하면 좀 요만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분들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 강연에서도 했어요. 결국 공황장애가 온다.
그리고 남편도 여러분의 사랑을 대부분 원하고 있지 않다. 한 테스트 해봐라. 집에 가서 이렇게 여보 사랑해요 해봐라.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밥을, 남편에겐 사랑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사랑 원치 않는다고요. 남편에겐 인정을. 인정의 다른 이름 칭찬. 그 제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사님, 칭찬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왔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은행이 돈을 꿔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지인이 돈을 꿔준 적이 있다고요. 이걸 가불이라고 해요. 근데 칭찬에도 가불이 있어요. 칭찬을 좀 땡겨주는 거예요. 칭찬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땡겨준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요만큼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좀 요만큼 말해주는 거예요. 네. 뭐 승진했어. 사실 때 돼서 한 거야.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지. 때 되면 다 한다 자기야. 때도 안 한 거야.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훨씬 냉정하게 다가가려는 것 같아요. 네. 뭐 승진하잖아요. 오빠 겸손해야 돼. 겸손해 항상.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나 봤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부모와 어른에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줄이고 잘못된 건 더 과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군기는 들었는데 사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 성과는 내는데 삶의 만족감이 떨어져요. 이쁜데도 만족감이 떨어져. 지금 여성분들 표정이 그런 건 어떤 세계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이쁜데도 만족감이 떨어지고, 돈이 있는데도 근심이 많고, 권력이 있는데도 전전긍긍하고, 지식이 많은데도 겸손한 게 아니라 거만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공 전에도 인간의 삶은 있다고 보고요. 성공이 최종적인 목적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하는 그 지점에 갔을 때 극도로 희열을 느끼다가 바로 찾아오는 느낌은 허망함이에요. 이젠 어떡하지?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막 해서 어떻게 결혼했어? 그럼 그때부터 찾아와요. 애들만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스산함이 찾아올 거려. 이 프로젝트만 완성시키면 나 진짜 그럼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이 또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사기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평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평가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있어서 좋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잘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계속 평가만 받아봤어. 그렇게 엄마가 됐어. 그러면 애들을 혼낼 때 뭐라 그래요? 너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여자야. 평생을 성격 자체가 원래
엄마는 그런 여자야. 알았어? 뱀 나오고 마지막에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하게 되고 아빠도 원하고 애들도 원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새 엄마 쪽으로 지금 큰 맥이 잡혔거든요. 사실은 그걸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만. 근데 왜 말투가 저런지 계속 몇 년을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은 왜 말투를 저럴까? 난 자식 위해서 산다고 하고 너희들 때문에 엄마는 다 뭘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식한테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이 원래 그래. 평생을. 왜 이런 농도 전후로 말을 할까 봤더니 그 엄마가 어려서부터 많이 평가받아봤더라고요. 그냥 너가 있어서 좋다.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거 너무 좋네. 이 시기를 못 버텨본 거예요.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필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기네. 이게 있는데 초기에 그 기운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라도 그 기운을 받아야 돼요. 내가 평가받지 않고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무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모자란 게 있으면 캐릭터로 살려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또 띄워주고 아, 내가 이 공간에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몸의 기운들이 막 아우라가 쫙쫙 뻗지는 거죠. 그리고 뻗고 나서 불필요하면 가지를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그렇게 못 해본 거예요. 어려서 못 해보고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못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룰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내가 성과를 낸 그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 되게 바르게 살으려고 애썼어. 노력했어. 그러니 날 알아줘. 근데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로만 인간관계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모질라도 매력 있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가 받아보고 그 룰을 잘 지킨 것이 자기의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 사장님도 직원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형에게 오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그때 형 교회 끝나고 담배 피던 형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 반, 나 반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대에서 사람들하고 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줬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좋죠. 난 어떻게 커서 어떤 모습이 되었나? 그리고 난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건 여러분이 자기의 위치를 보시고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건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형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우리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한없는 인간의 짧은 시간에 누군가 만나서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 강연을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보시나 봤더니 상대적으로 내 인생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근데 그 관심은
보통 언제 생기냐면 나를 사랑해서도 생기지만 내 인생에 자꾸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면 과거에 되게 큰 아픔이나 상처가 있었으면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건 왜 그렇게 되냐 봤더니 제가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뭔가 좀 저는 이렇게 좀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막 사이가 돈독하고 그런 집안에서 또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강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또 저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되게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되게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으면요, 이렇게 막 씀씀이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돈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꼭 필요한 건 사고 이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하자. 근데 인간의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 어떤 영화를 보는데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한 사람은 없어. 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시한부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고 심지어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그게 너무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내가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구나. 이게 또 그 다음 시즌에 찍어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더 뭐가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좀 놓칠 수 없는 건 뭔지, 아니면 결국에 어떤 때가 되면 놔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뭔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어리석음은 우리가 뭐냐면 결국은 놀 수밖에 없는 거를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결코 놀 수 없는 거를 버려버리는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기 전에 뭘 하죠? 후회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를 떠돌 것 같아요? 구천을 떠돌겠죠. 억울하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무 억울하다. 너무 후회스러워. 그러면 어떤 정서가 안착하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쉽게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쉽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 볼게요. 그 내가 누구인지가 이게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희한하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난 좀 친절하고 난 되게 다정하고 따뜻한 여자인데, 근데 남들은 저 언니 완전 이기주의. 그러면 그 언니는 또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끼리는 뒷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근데 그 언니는 자기가 그런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남이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거나 내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존심이 난 너무 세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점수가 있으니까 자기를 되게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갭을 좀 줄이는 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그 갭을 줄이려면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되게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엔 내가 돈을 자주 쓰는 것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돈 안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건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싼 백을 사는 거에는 안 아까워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야, 가방 그런 거 명품 들고 다니는 거 그건 창피한 거야. 그냥 봉지에다가 매직으로 프라다라고 써. 근데 난 빤스는 좋은 거 입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 나는 진짜 빤스는 완전 좋은 거 입잖아. 에? 아, 근데 가방 뭐 사람들 보이는 거 창피하게, 야, 그거 무슨 뭐 교복 가방이냐? 뭐 남들 다 들고 다니는 뭐 에르메스 들고 다니고. 난 그런 거 너무 창피하더라. 난 안 보이는데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속옷은 남들이 볼 일이 없어도 자기는 너무 좋은 거, 너무 기능성. 이런 거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돈을 쓸 때 좀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비해서 과하게라도 나는 돈을 안 아까워하는 것 같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뭔가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난 뭐 좋은 차도 필요 없어. 나 그냥 걸어 다니면 돼. 아니 뭐 걸어 다니면 되지. 날씨도 좋은데 뭐 뒤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집까지 그냥 한 3시간 걸으면 되지. 근데 난 집은 좋은 거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난 집은 작아도 강남 살고 싶어. 각각 다양한 게 있어요. 돈 쓰는 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돈 쓰는 거죠. 근데 한 번 쓰는 거 말고요. 반복적으로 쓰는 거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게 살다가 변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쪽에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난 이런 쪽에 좀 돈을 쓰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쓰는 곳에 마음이 있는 확률은 매우 높죠.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 좋다 이게 아니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엔 돈을 안 아끼는 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자기의 현존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있는 모습은 사실 돈 쓰는 모습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인간은 진짜면 거의 대부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건 대부분 핑계죠. 그래서 남편이 나 요즘 너무 피곤해. 이렇게 피곤해. 그건 뭐예요? 예,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에도 피곤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건 것 같아요. 이 핑계 댈 만큼을 넘어갈 수 없는 본질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부재한 상태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죠. 근데 이제는 그래서 못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힘드니까 못하고, 바쁘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전에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사랑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아버지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 아빠, father. 봉지의 다른 이름은 비니루.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똑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은 되게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디딤돌이 이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는 편이죠. 100%는 아니지만.
결국 나를 찾아간다는 건 되게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랑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재미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 저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또 생각하냐면 최근에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의 메인 창을 보면요. 우리 최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의 메인 컨텐츠가 한 20, 30개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게 보통 요즘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를. 아니면 삶은 인스타그램하고 되게 비슷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알아서 채워버려요. 그래? 네 나이에는, 네 환경에는 뭐 요 정도. 왜냐면 인스타그램이 알거든요. 저희가 가입을 했으니까 나이, 연령, 뭐 성별, 지역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넌지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삶의 진짜 큰 맛은 뭐냐면 자기 맛이에요. 자기 맛. 내 맛이 있어요. 인생은 매우 고유하게 자기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맛을 찾지 못하면 보통 삶은 우리에게 대충 맛을 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맛을 여기서 말하는 맛이라는 건 점심에 맛있는 맛집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게 사는 삶이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맛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긴 게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지킨 사람, 좀 질서 안 지킨 사람, 몸매에도 그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몸도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이 있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이쁜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그걸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아우라라고도 해요. 네. 그 사람 뒤에 후광이 이렇게 쫙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히 그 사람을 질서로 평가할 수가 없는 단계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고유의 캐릭터가 돼요. 그리고 되게 매력 있다고 해요. 네. 아, 그 사람 너무 매력 있더라. 그때는 생긴 거로 생긴다, 몸매 장난 아니다, 장난꾸러기다 이렇게 뭐 개구쟁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인간에겐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면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를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광은 어떤 때 나냐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맛있게 사는 사람에겐 광이 나요. 근데 맛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맛을 아는 게 되게 필요해요. 내 맛. 자, 그러면 내 맛을 알지 못하면 아까 뭐라고요? 삶이 그냥 대충 그 사람에게 맞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보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걸로 뭐가 계속 가득 채워져 있네? 대개 보면 뭔지 아세요? 광고예요. 이건 인생의 구조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삶을 찾아간다는 건 비단 고상한 얘기만이 아니라 되게 자기 삶을 지키는 일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뺏겨요. 공격하지 않으면 후퇴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맛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데 자꾸 가능성과 현실을 생각하게 되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강사님처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8년 정도 전에, 10년 정도 전에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왔냐면 내 인생엔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웃긴 일은 하는 일은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일이 안 되면 내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이 계속 잘 돼. 그러면 일하기도 바쁘고 뭐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일이 안 될 텐데 잘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문제가 있는데 내 일은 잘 돼. 그리고 잘 되니까 이 관성이 붙어서 난 계속 이걸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실려가는 거죠. 큰 파도에. 그러다가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뭔가 뭘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기까지 10년 걸린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너도 오래 걸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럴 수 있냐?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도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50대 초반 돼야 너도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의 속도가 붙어버리면 그 삶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 그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크게 3-4번 시도를 했는데 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디스크 수술하고 내려갔는데 기자분이 남자들의 로망인 제주 생활을 하시는데 뭘 많이 봤냐고 그랬더니 유튜브 많이 봤다고 했다고요. 제가 갑자기 오름을 못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맨날 유튜브 보던 습관이 있어서. 사람이 머리의 인식의 속도를요, 몸이 잘 못 따라갑니다. 몸이 살던 자전과 공전력이 있거든요. 지구처럼. 그리고 이게 이미 나이가 먹고 커졌을수록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인식했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보통.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돌아가지 말고 그래도 계속 가보셔라. 저는 그 결정적인 걸 코로나가 도와준 것 같아요. 강제로 다 그 노선을 틀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어그러뜨려서.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한 거 연장할 거냐고. 다음 달부터는 원금도 갚으시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네, 갚겠습니다. 원금 상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꽂지만 제 인생에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그 순풍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0대 초반 남성의 삶을 마음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한번 받고 나니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 아픈 일이 생겨.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삼재인가? 9수 지났는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건 재수가 없고 삼재나 9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일에 진심이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난 그래도 나름 잘 살라고 사는데.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당신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진리이자 위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마음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면? 삼겹살 먹다 깨달았어요. 삼겹살 언제 뒤집는 줄 아세요? 한쪽을 진심으로 대했을 때만 삼겹살을 뒤집어요. 누가 삼겹살이 뒤집혔다는 표현을 씁니까? 고기가 익어간다라고 말하죠. 삶은 뒤집힌 게 아니죠.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 상처를 한 번 받고 나니,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고기를 한 번 뒤집고 나니 핏기가 사라져 갑니다. 참, 이게 그런 말이 돼요? 삼겹살을 굽다가 고기를 뒤집으니 핏기가 사라져 갑니다. 관계를 맺고 다시 고기를 굽는 게 너무 무섭고 어렵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이거 해석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고기를 다 굽겠어요? 그런 고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고기 좀 잡숴본 분은 다 알아요. 소고기는 3번, 돼지고기는 4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살고 삶이 뒤집어졌을 때 다시 진심으로 이 삶을 구워낼 그 진심의 열 에너지를 어딘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서 삶의 이치를 알게 되면 겸허하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마구마구 솟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겸허하고 겸손한 게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그때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의 고기가 익어졌을 때 삶을 힘겹게 구워가는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지금 브루스타가 떨어져 가는구나. 간당간당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도움이 필요했던 나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구원이 필요했던 나를 내가 찾아가는 거죠. 자식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부분으로 엄마인 저는 늘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전 가족에게 필요한 건 예의와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께 추천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국 공황장애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겠죠. 그리고 남편도 여러분의 사랑을 대부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콘서트 끝나고 테스트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예의를 지키고 말을 예쁘게 하려는 노력,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도네이션 해가지고 한 달에 뭐 3만 원, 4만 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먼 곳에 계세요. 우리가 무슨 그분들에게 뭐 예의를 지키고 뭐 말을 예쁘게 하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그분들은 사랑해서 사랑을 나누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때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이게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게 예의 없는 말이구나라고 하면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맞고 논리가 맞고 말이 맞는데, 아, 이게 내가 예의 없는 말이고 행동이구나.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똑같은 말이어도 말을 좀 이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머리에 생각해 보면 바로 예쁜 말 못 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을 안 예쁘게 하면서 자기가 느껴요. 아, 근데 이미 말은 나가고 있어. 머리는 생각을 했는데 입은 주댕이는 나가. 그러면서 아, 미친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씨. 아우, 나는 강의 들어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1단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길 원해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생각해서 야, 그 뭐 듣는다고 변해? 안 변해? 뭐 이러는 거예요. 난 뭐 안 들어봤어? 옛날에 엄마 젊었을 때 그 김창옥 엄청 들어봤었어. 그 양반 지금 뭐 어디 뭐 강원도 원주에서 무슨 교단 하나 만들었다고 하던데 엄마 어렸을 때 다 들어봤었어. 그 양반 하는 거.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은 물드는 거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은 서서히 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얘기 들으면 기존에 말하는 거 하면서 본인이 인식한다.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안 하게 돼요. 아, 이거는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야. 제가 보기에 인간관계는 사냥이 아니라 농사 같아요. 계속 가꿔야 돼요. 여성분들 뭐 네일 아트 하시죠? 네일 아트 하는 정도만 가꿔도 바뀌어요, 인생은. 네일 아트 한 번 하면 계속 가요? 뭐 에폭시 깔았어요, 여기다가? 설거지 하다 보면 까지고. 뭐 계속 까지잖아요. 뭐 이렇게 부딪혀서 까지고, 뭐 담배 피다 담배빵 생기고, 뭐 이렇게 다 까져. 다 까진다고요, 다 까져. 그럼 실망할 게 뭐 있어요? 또 가서 받으면 되지. 다른 색깔로.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그럼 지금 몇 살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제가 늦게 들어가서 23살 올해. 23살.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삶은 훨씬 여성성을 많이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보통 성향. 제가 여쭤볼게요. 여성들이 많으니까. 자, 여자분들은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통 우리가. 근데 그 이상이 아닌데 나한테 꾸준히 잘하면 좀 넘어갈 확률이 있다. 어때요? 그쵸? 저 사람 나 별로 저런 스타일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 와서 계속 잘하는 거예요. 예의 있게. 꾸준히. 뭐 유머하면서 뭐 이렇게 뭐 식사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자가 막 콜! 막 기다렸어!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처음에 여자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그러면 남자가 거기서 그냥 물러가면 안 돼요. 또 가서 항상 중요한 건 예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시간 한 번만 딱 내주시면 좋은데 저 1시간만 저 식사 한 번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김밥 천국 갈래요? 저랑 천국? 천국 갈래요? 그럼 여자가 저 불교 다녀요. 저 환생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가요 또. 오히려 여자와 삶은 저 남자의 진실성과 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으면서 느껴지는 진실된 거를 보고 마음을 열어요. 맞아요, 틀려요?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래. 우리 형제가 우리 형제니까 형제 인류 형제. 자, 우리 형제가 강사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란 것도 많고 숫기도 없어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실이고 이렇게 글을 쓰는 용기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완벽하지 않음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은 진실을 느껴요. 그래서 진실이 중요할 뿐이고 대면하는 용기가 중요해요. 그럼 용기란 뭐냐? 대면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용기는 대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삶에 자꾸 친구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돼요?
안 돼. 다 안 돼요. 친구들 사귀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대면 해가지고 막 야 대면 나 완벽하지 않거든. 그러면 반드시 안 돼. 근데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알 수 있는 고유한 세팅 값이 생겨요. 그것을 인문학에서는 영혼의 골수라고 해요. 영혼의 골수. 이 이론을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영혼의 골수 때로는 세팅 값, 매핑 값. 사격으로 치면 좌클릭, 우클릭해서 0점 잡는 그런 거. 그러니까 계속 프로포즈하고 대면하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다. 서툼에서 우리는 더 진정성을 느낀다. 그리고 세상은 여자의 마음과 닮아서 상당히 비슷하다. 직장도 사업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남자는 저 여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여자가 자꾸 와서 뭐 천국 가자 그러잖아요. 신고해버려. 신고. 형사처벌 받아요. 네? 접근 금지 명령 떨어지고 검찰에서 지금 발부됐어요. 지금 안 돼. 그러면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아까 제가 예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23살에 이러한 콘서트를 본인이 신청해서 왔다는 건 이미 우리 형제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렇게 하기 그런데 이미 그분께서 사자의 심장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23살에 이런 데 오지 않아요. 저도 시간이 뭐가 되게 빨리 가서 끝에 거 항상 아쉽고 뭐 더 뭐라도 뭐 이렇게 내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건 우리가 집중했다는 뜻이래요. 인간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20살 이상 먹고 재미있는 거는 웃기는 게 아니에요. 집중되는 현상이래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 두 번째,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세 번째,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 제가 보기에 세상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게 숭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맨날 원해서 자기가 되는 경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세상이 온 거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참고 해서 세상이 건설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안에서 아주 폭발력을 갖거나 겉보기에는 멀쩡한 성과들이 났는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 못 가요. 그러니 완전 좋은 건 늘 시간 빨리 가는 장소, 늘 시간 빨리 가는 사람, 늘 시간 빨리 가는 일을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고 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그 장소를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여행의 본질이에요. 저 여행사 차리려고요. 요즘에 어떻게든 돈이랑 엮어보려고 지금 막 혈안이 나가지고 뭐. 근데 저는 왜 돈 벌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있거나 돈에 대해서 완벽하게 욕심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것도 제가 돈이랑 상관없이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모집해서 여러분 돈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돈과 상관없는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의 소중한 시간 잘 보내다가 건강하게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